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당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당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좀 혁신적인 그런 리더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용기를 좀 냈죠. 그리고 지금 그런데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보면은 우리 기존에 우리 정치 대선배님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어떤 경륜과 지혜와 경험을 제가 굉장히 존중하죠. 우리가 또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그런 과거 경륜은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가장 혁신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은 저는 초선, 재선, 혁신 그룹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당은 굉장히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 지방 선거에서도 저는 젊은 층,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0대, 40대가 거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의 미래가 없는 거죠. 이 당의 위기입니다. 또 당청 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미래 정권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미래 권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자생력이 없어요. 대통령 뒤에 계속 숨습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가지고 대통령 뒤에 숨고 또 대통령의 마케팅을 통해서만 또 대통령을 이용하고 활용하기만 하잖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마마보이 정당이라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당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좀 많은 당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열린 정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의 당내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또 자기 사람 심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폐쇄적인 정당으로서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적응력, 자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당이 아까 제가 위기라고 그랬는데 당의 기반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남, 대구 민심, 부산 민심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 겨우 이겼어요. 무소속이 반입니다. 대구에서도 40%가 야당 지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13%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겨우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기반이 이제 상당히 무너졌다. 그래서 당이 위기다.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당대표가 이제 되면은, 일단, 아까도 조금 중원 반복인데, 당청 관계 정상화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폐쇄된 정당, 폐쇄된 닫힌 정당을 열린 정당으로 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서민층의 사랑을 받고, 셀러리맨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특히 저는 서민 출신의 셀러리맨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당의 지금 구조가 원내 중심 구조예요. 근데 원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원내는 원내 총회, 다시 말하면 의원총회를 하지만 원외 총회가 없잖아요. 저는 원외 총회도 좀 반드시 할 것이고, 그래서 원외의 그런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죠. 또 더 큰 위기는 지금 보수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 보면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13명이나 됐어요. 나머지가 이제 보수 성향. 엄격하게 따지면 둘은 진보, 둘은 중도적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새누리당이 이런 교육을 좀 솔직히 방치할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 논쟁, 새누리당이 그냥 방치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2349대 1이잖아요. 교학서 교과서.
교학서 교과서가 무슨 보수 그게 아니고 저는 뭐 그래도 조금 균형이 있는 그런 중도 정도의 교과서라고 보는데 그 교과서 하나를 택하는데도 엄청난 외압과 이런 게 압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단 한 학교밖에 전국에서 채택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방치했다고 봅니다. 교육부에만 맡겼다고 봐요. 그거 책임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보수가 갈 방향을 잃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 골간이 헌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우리가 모든 이데올로기, 이념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품어야 돼요. 하지만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맞서는 것이 새누리당이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린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 중심으로만 모든 게 결정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원외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외 총회를 저는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원외 지도부도 원내 지도부하고 똑같이 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외 지도부의 일부는 최고위원회, 최고회의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이 이제 양날개 정당이 되는 거죠. 원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외도 명실공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수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는 지금의 보수주의는 전 탐욕 보수주의라고 규정을 해요. 탐욕 때문에 지는 겁니다. 보수는 분열을 하잖아요, 계속. 이번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진보 성향은 완전히 단결하고 뭉치는데 보수는 계속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 보수주의가 아닌 자기 희생적이고 열정적이고 책임지는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좀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젊은 층이 정치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말씀드린 대로 탐욕 보수주의가 아닌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보수주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새누리당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교육센터 원내대표 선출 외에도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뭐 재신임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야죠. 예. 그런 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지금은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원내에서만 지금 결정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당원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의사를 묻는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어떤 확대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통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당이 전 당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열린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구성되는 당 지도부는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낸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간에 재심을 한번 받자 이거죠. 그래야 이번에 공천권 내려놓겠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켜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중간에 한번 평가받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평가받나요? 그 평가는 공약들이 있잖아요. 각자 내건 공약. 그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 당원들이 저 최고위원, 저 당대표는 어느 정도 저걸 잘 실행했다. 아니면 완전히 공약 나몰라라 했다 하면은 투표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예요. 모바일 투표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재심을 묻자 이겁니다. 그 모바일 그거 있죠? 정치교육센터 있죠? 재신임 묻는다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호남처럼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 비례대표 확대입니다. 네, 그거를 해서 지금 한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는 영원히 취약직으로 남을 겁니다. 예, 지역 갈등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 화합을 위해서는
저는 그 호남처럼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할당제 확대하자. 이걸 그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당 대표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네,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쓴소리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 이상을 하셔야죠. 우리가 당 대표 되는 분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겠다. 그것은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이 정치 선배님들은 그 당 대표가 아니어도 충분히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또 그런 또 관계에 있죠. 그거는 당 대표가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침밥을 먹잖아요. 그건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을 먹고 일터에 가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마주 앉아서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랬다가 또 창조경제 얘기도 나오고 통일대박 얘기도 나왔고 규제개혁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국가 대개조론 얘기도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젠다를 쏟아냈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실행은 어떻게 할 건지, 당청 협조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이런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청와대를 견인해야죠. 앞에서 청와대 뒤에 숨잖아요. 지금은 쓴소리 한번 하는 게 그게 대수입니까?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거를 또 뛰어넘어야 되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이슈, 아젠다에서도 당대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는 친박 대표로서 만족하면 안 되죠. 친박 대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당원의 대표고, 결국 여당의 대표는 당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정권쟁 재창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당대표는 준비가 돼야 된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충분히 쓴소리 하지만 쓴소리 한다고 청와대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쓴소리 하고 그냥 끝낼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와대를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당대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모든 걸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직을 던질 수 있어요. 직을 걸고 조언을 할 수 있고, 직을 걸고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정치적인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이제 정치 선배님들은 아무래도 오랜 정치 활동을 해오셨고 많은 분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직을 걸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친박 희재기 경쟁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쓴소리 잘 못합니다. 배신이니 의리니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은 혁신적인 그런 그룹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 역할론입니다. 우리 정치 선배님들 그 경륜과 지혜를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당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봐요. 당내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거에서 그분들이 아니면은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해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대 역할론이 맞다, 세대 균형론이 맞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리더가 당을 이끄는 것이 지금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회동은 기본이고요. 정례적인 회동을 한다, 대통령과 독대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와대를 견인해야죠. 당대표인데. 그래서 청와대가 당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청와대가 대통령이 쏟아낸 여러 가지 국장 아젠다를 뒷받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대표는. 지금 앞뒤가 반대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되죠.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회에서 일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 그러면은 그 민의를 담아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당이죠. 입법부죠. 근데 지금 모든 게 청와대 우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마마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우선이 돼야 되고 친박 경쟁이 아닌 친국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워낙 그 정치적인 검을 들이시고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고 많은 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서청원 선배님은 거의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황제 출정식처럼 큰 그 포럼을 하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아마 모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자체를 뭐 안 좋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분들 또 어느 그 능력이고 힘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좀 줄 세우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초선 의원님들로 모인 그 초정회 그 초선 의원님들 그룹에서 줄 세우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보도자료까지 다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당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과제가 있겠지만은 공천권에 대한 개혁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당원 당규에는 상향식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실천을 안 해온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이 정치 어떤 기득권에 속하신 분들은 그 공천권 내려놓기 좀 쉽지 않다고 봐요.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한테 정치적인 빚을 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천권에 대한 강한 그 유혹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공천권 개혁 안 하면 그 당내 민주주의 또 당의 미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 제가 강력하게 그 제언을 했죠. 공천권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는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배경. 그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행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예, 굉장히 크고 작은 그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략 공천 부분이라든지 여성 할당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많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도 공천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이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에 빠진 당은 그 혁신적인 리더십이 아니면은 돌파해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그 기득권 정치에 속한 우리 그 선배님들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계시죠. 물론 그분들의 그 지혜와 그 경륜을 제가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내고 새누리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민 출신의 그런 어떤 그 기득권층이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당도 야당도 패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굉장히 악재 속에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기, 서울, 부산, 우리가 경기, 인천, 부산에서 뭐 이겼다,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굉장히 민심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쓴소리, 민심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 시초예요. 이 시작을 본 거지. 이게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다가 오르막에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총선 대선 치르면은 대안도 없는 야당한테 우리 정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패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만에 서울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패배한 적이 20년 만입니다. 13%. 대구, 부산 민심 완전히 변했어요. 또
선대위원장에 많은 분들이 충청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다 내줬습니다. 강원도 9명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내줬어요. 교육감 선거, 당이 치는 선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 이거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13대 4로 졌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뼈저리게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선거다. 이래가지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거기에서 출발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 우리가 해서 선방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지도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민심을 오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긴 지역 보면 뭐 경기나 무슨 인천이나 뭐 이렇게 이긴 지역을 보면 특히 대구도 그렇고요. 저는 인물론에서 이겼다고 봐요. 결국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청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인물 면에서도 좀 오랜 준비가 좀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충청 주민들께 저희가 제대로 잘 못해드린 거죠. 저는 그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요. 저희가 무언가 섭섭하게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그 믿음을 주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반짝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저는 결국 인물론에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충청 지역이 증거를 보면은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사실 충청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자유선진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합당한 상태에서도 이번에 졌단 말이죠. 그것은 역시 어떤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의 좀 한계는 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그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는 하나의 좀 역할이 있을 수는 있었겠어요. 보수가 결집하는 그 효과는 있을 수 있었지만은 표의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효과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이 40대도 지금 거의 등을 돌렸는데 이 젊은 그룹에서 많이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효과 글쎄요. 그거를 저희가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도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그 직선제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저는 그건 단순한 말상이라고 봐요. 선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이 교육감 선거가 실시하게 된 또 배경과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을 우리가 뽑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 굉장히 좋은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졌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걸 제도에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선제.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잘 해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직선제의 폐해는 분명히 있어요. 폐해는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자가 그 이야기를 한 그 정확한 배경과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언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식민사관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 내용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논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생각은 우리 민족성에 대한 어떤 자학사관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에 대한 또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게 좀 혼재됐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 시련을 이겨낸 민족의 저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례는 저는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위기예요. 당도 위기고 청와대도 위기고 정부도 위기입니다. 이런 그 위기의식에서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혁신은 사람이 자기의 그 살가죽을 벗겨내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그 정도의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청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좀 변화하는 것만이 혁신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